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7 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 개념학습 중 네 번째 임진록 작자 미상이죠. 그리고 고전 소설은 99.9% 조선 후기예요. 그죠? 중기 이후에 이제 홍길동전 이후로 쓰여진 장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조선 후기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으로 봤을 때 임진록이잖아요. 임진하면 우리는 임진왜란밖에 생각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기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도적이 사실 우리가요 임진록이라고 하는 소설을 다 읽어봤으면 뭐 내용도 어느 정도 다 알 테고 이원익이 누군지도 알 테고 뭐 다 그렇겠지만 사실 안 읽어봤으면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알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딱 그 나온 지문 내용 안에서만 무조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모르는 소설인데 이건 또 뭐지? 막 이러면서 먼저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중에 보기에서 전체적인 어떤 서사나 뭐 주제나 이러한 내용이 설명이 돼 있다면 그 보기를 필히 먼저 읽어보시고 지문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내용이 쉽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원익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일단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원익이 말하기를 도적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를 업수히 여기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도적은 이제 상대가 되는 거겠지. 마음이 굉장히 이제 해이해지면 교만해져 갖고 우리는 뭐 무조건 이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업신 여긴다면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허점을 노려라. 적의 허점을 노리자. 뭐 이런 거겠죠. 하고 이 일을 선봉으로 삼아 이 일. 만약에 이러한 일이라면 띄어쓰기가 되었었을 거야. 근데 붙여 있는 걸로 보아서는 사람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선봉으로 선두로 삼아서 고각을 울리며 나아가니 고각이라는 표현은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예요? 북가피리, 북가나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니 외장이 도적이겠구나. 적군이겠구나. 그죠? 외장 평행장이 이름 멋지네. 외장 평행장이 부장 종일로 하여금 그러니까 얘는 대장이고 얘는 부대장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종일 부대장인 종일로 하여금 먼저 싸우라 하니 종일이 병사를 이끌어 내달아 10여합을 싸우더니 10여합 칼질을 10번 넘게 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 했다는 거예요. 싸우더니 이 일이 패하여 어머나 어떻게 우리 편이 졌네요. 패하여 달아나니 도망을 갔으니 종일이 따라가서 미치지 못하고 따라가 미치지 못하고 이제 계속 그 쫓는 상황 그런데 다 쫓아가지는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원익의 진을 치거늘 이 일은 달아나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본진 이원익의 진을 치거늘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 어머 어떻게 다 도망가네 그랬는데 문득 한 도사가 어머 여기서 해결하는 게 겨우 비현실적 요소네요. 전기적인 요소가 나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을 하게 되나 봐요. 한 도사 나오면 다 도교죠. 그치? 비현실적 요소.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소매 안에서 복성화차 이 별표에 쓰니까 뜻풀이 나와 있겠죠? 비녀라고 나와 있죠? 비녀를 내어 두르며 이상해. 또 배고 호리병은 이제 술병 같은 거 위에 목이 굉장히 좁고 아래가 뚱뚱한 호리병을 공중에서 기울여 피 같은 물을 내어 적진에 뿌리니 완벽한 비현실 요소다. 그지? 곧바로 도적이 손을 놀리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지라.
얼음이네요. 얼음땡, 그지? 얼음이 되었대. 땅에 붙었대요. 이로 인하여 종일이 자기의 군사들을 군사들이 아니지 군사들이 다 죽고 얘가 다 죽였다는 건 아니겠지. 군사를 다 죽게 되고 이런 느낌이야. 황망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멘탈이 나가서 그치? 성 안에 들어가 굳이 지키고 굳이는 굳게 성 안을 지키고 나가지 아니하는지라 원익이 패군을 거두 글자가 조금 이렇게 복사가 좀 잘못됐죠. 감안해서 봅시다. 그래서 원익이 패군을 거두어. 근데 얘네들도 진 건 진 거잖아. 우리 편도 그죠? 그래서 패한 싸움에 진 군대들을 거두어서 모두 모아서 다시 진을 치고 그러니까 군대 그 배치를 다시 하고 여러 장수더러 말하기를 종일의 적수를 얻어야 종일을 잡으리라. 그러니까 종일과 1대1 상대가 되는 적수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얻어야지만이 걔네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죠. 하더니 문득 한 군사가 말하기를 소인의 동네에 한 양반이 있으니 성명은 김응서라. 용맹이 남다르더니 굉장히 용맹하대요. 하루는 일일은 큰 범이 담을 넘어와 개를 물고 도로 넘어가거늘 도로는 다시 넘어가거늘 응서가 몸을 솟아 범의 꼬리를 잡고 덜미를 잡아 땅에 부딪혀 죽이니 이건 뭐 용맹이 남다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급인데요. 그죠? 이는 세상에 드문 장사이더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그죠? 하니까 원익이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너의 동리가 어딘데?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용강입니다. 하거늘 원익이 즉시 용강에 이르러 김응서를 찾아보고 종일의 용맹을 이르며 말하면서 종일이 그러니까 적군에 이러이러한 애가 있는데 뭐 이거죠. 함께 가기를 청하니 응서가 말하기를 내가 제주도 없을 뿐 아니라 겸손스 그죠? 겸손한 모드 제주도 없을 뿐 아니라 호랑이를 잡는데 이제 붙인 상중에 있으니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는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다가요 게다가 지금 제 상황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가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죠. 그랬더니 원익이 말하기를 비록 상중이나 방금 국세 위태하니 방금은 이제 지금 나라의 어떤 위세가 굉장히 위태하니 백성된 자로서 그치? 응서는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백성된 자로서 어찌 사사로운 정을 물론 효도도 중요하지만 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건 거죠. 그래서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리오 서리법 쓰이고 있네요. 어찌하리오 돌아보리오 다서리법 하며 함께 가기를 간청하니 응서 할 수 없이 영전에 영혼할 때 영이야. 그러니까 아버님 영전에 통곡하고 평복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장례할 때의 그 장례복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복으로 갈아입고 원익을 쫓아 진에 이르니 원익이 사랑하며 원익이 이제 감사해하며 좋아하며 보검을 주어 칼을 주어 연습하라 하더니 연습할 시간이 있나봐. 하루만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래 연습했나봐. 응서가 말하기를 소장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소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소장이 오늘 밤에 평양성을 넘어 들어가 종이를 베어 오리니 드디어 디데이인 거지. 장군은 일지병을 성 외에 매복하였다가 소장의 형세를 보아 적응하소서. 일지병 별표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무리의 병사들. 그러니까 저 혼자 가는 건 조금 그렇고요. 좀 몇 명 붙여주세요. 뭐 이거죠. 그래서 성 밖에 매복해서 숨어서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소장의 형세를 보아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응대해 주십시오. 이거지. 하고 비수를 끼고 칼을 끼고 성을 넘어 들어가니 순라군이 졸거늘 순라군은 그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찰하는 군인을 얘기해요. 술라군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지, 그치? 졸거늘 응서 자취 없이 그러니까 흔적 없이 막 샤샤샤샤
이거지. 군막을 지나 관문에 다다르니 수문군 수문을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군인 10여인이 큰 칼을 좌우에 세우고 잠이 들어 있는지라. 뭐 이렇게 쉬워, 그지? 다들 자고 있더래요. 응서 칼을 빼어 차례로 빼고 문을 넘어가니 뭘 자는 애들을 죽이기까지 관중의 등촉이 휘황하고 인적이 고요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등불만 휘황찬란하게 밝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정이 주저하더니 마침 수청하던 기생이 여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생이 소변 보러 나오다가 응서를 보고 놀라왈. 어떤 사람이 이간데 위태한 곳에 들어왔느뇨. 이곳이 위태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걱정을 해주고 있네요. 응서가 말하기를 나는 이원익의 부장이러니 이원익이라는 대장의 아랫사람 부대장 이러니 이제 적장을 죽이고자 하나니 너도 조선 사람이라. 조선 기생인데 지금 외장에게 불려와서 수청을 들고 있는 거지. 나라를 위하여 적장의 동정을 자세히 이르라. 일종의 이제 그 논계와 같은 역할을 좀 해라. 뭐 이거죠. 그랬더니 그 기생이 말하기를 종일이 관중에 거쳐 하되 사면에 사방으로 비단 휘장을 드리워 장의 귀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가 요란한지라. 그러니까 그 자기가 거처하는 이제 그 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안에 거처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휘장 비단으로 만든 커튼을 쭉 다 쳐놓은 거야. 쳐놨는데 그 커튼의 요 모서리마다 이제 방울을 달아놓은 거지. 딸랑딸랑딸랑. 그래서 조금만 요동해도 방울 소리가 나서 누군가가 침입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로써 부르지변을 방비하여 그러니까 불시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을 미리 대비해서 삼경 전에는 옛날에 밤을 새는 그 시간의 단위라는 거 아시죠? 1경부터 5경까지 있죠. 3경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3경 전에는 귀로만 자고 눈으로는 보고. 이것도 비현실적이다. 그치? 그래서 굉장히 이제 능력자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능력자라는 것도 능력자지만 굉장히 이 사람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자만을 한다거나 앞에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처럼 뭐 교만하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계속 이제 그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왜 밖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자는 건 가만히 놔뒀을까 싶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 조금 말이 안 되기는 해. 그치? 그래서 눈으로 보고 삼경 후는 1시 이후에는 반대로 눈으로는 자며 귀로는 듣고 사경이 되면 귀와 눈을 모두 잡고 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는 사경이면 언제야? 1시부터 3시까지가 사경인데 사경이 되면 그 시간이네. 그래서 삼경 후가 사경 아니요? 말도 이상하다. 여튼 모두 자고 보지 아니하나니 이제 천비 자기 자신을 낮춰서 천한 노비 이거죠. 기생은 그 가장 낮은 계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 저의 잠듦을 탐지하여 방울을 솜으로 막고 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 저 시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잠드는 것을 내가 봐서 방울을 솜으로 막고 그 구멍 거기를 막아서 소리를 안 나게 하고 그렇게 나오거든. 장군이 들어가서 해치옵소서 뭐 이거죠. 하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다 해결을 했나봐. 구멍 막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응서 즉시 들어가 보니 종일이 술에 취하고 애매한 아이야. 그지? 눈반 자고 뭐 귀는 열고 뭐 이러는 애가 또 술은 마셨네. 장창 보검을 좌우 손에 잡고 상에 누워 자거늘. 술에 취해서 자는데도 긴 창과 검을 좌우에 잡고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상에 누워 자거늘 응서 급히 칼을 들어 종일의 머리를 한번 찍고 몸을 날려 들보 위에 앉으니 머리를 한번 찍었어. 칼을 들어서 그러면은 잘랐다는 거죠. 목을 뱉다는 거죠. 죽은 거죠. 그런데 더 비현실적인 상황이 나오네요. 종이를 머리 떨어지며
떨어졌지 죽었지. 그런데 얘가 동시에 분기를 발해서 아주 분한 기운을 발해서 일어서며 잡았던 보검으로 들보를 치니 오 이거 뭐 사람이야 귀신이야. 죽어서도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응서의 군복자락이 맞아떨어지며 종의 머리와 몸이 상 아래 거꾸러지는지라. 그러면서 머리 따로 몸 따로 이제 그렇게 한 번쯤 대항하고 죽은 거다 이거지. 응서 내려와 종일의 머리를 들고 나올세. 그 기생이 울며 말하기를 장군이 소첩을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또 소자 들어갔죠. 저를 사지에 죽음의 땅이죠. 그러니까 난 여기 있으면 100% 죽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 두고 가려 하십니까? 서리법이지 저도 데려가시옵소서 뭐 이거죠. 하며 따라오거늘 응서 불쌍히 여겨 데리고 나오더니 장중이 전체 이제 그 곳이 그 장소가 자연 시끄러워져서 술라군이 아까 나왔었죠. 감시하는 순찰하는 군인들이 일시에 불을 들고 창검을 두르며 고함하니 응서 기생을 보고 말하기를 너의 손을 죽도록 나에게서 놓지 말아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의지인 거지. 하고 칼을 두르며 나오더니 성 밑에 다다라서는 외장 평의지가 칼을 들고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평행장도 있고 평의지도 있고 막 이런가 봐. 너의 간계로 간사한 꾀로 우리 장수를 죽이고 감히 나가고자 하느냐 하며 달려들거늘 응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 오 능력자 영웅 그지? 혼자서 지금 다 해결하고 있어요. 평의지 당하지 못하여 물러가거늘 응서 바야흐로 성을 넘으려 할세.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여기를 넘어가려고 할 때 비록 용맹하지만 기생을 업고 무수한 도적을 대적함에 기력이 기진한지라. 그러니까 기생이 좀 무거웠나 봐요. 얘를 업고서 대응하기는 조금 힘에 미쳤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즉시 전대로 그러니까 허리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생의 허리를 메어 성을 넘어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손으로 계속 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허리띠 그러니까 밧줄 같은 걸로 얘를 막 묶어서 옆에다가 딱 붙여놨다는 거지. 그래서 하더니 평수맹이 나 참 형제들이야 평행장, 평의지, 평수맹이 달려들어 한 칼로 기생을 베고 어머나 어떻게 안겨있는데 목만 없어졌겠네. 바로 응서를 취하거늘 응서 크게 노하여 평수맹을 일합에 베니 한 칼에 베어버렸대요. 적병이 그러니까 대장 같지 왠지 느낌이 그지 같은 평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래 것들은 대장이 죽으면 그냥 아래 것들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적병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달아나는지라. 응서 도적 수십을 베고 성을 넘어 나오니 부장 안일봉이 군을 거느려 매복하였다가 아까 뭐였어? 군인들을 그 앞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의 형세를 봐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복하고 있었나 봐. 응서를 적응하여 진중으로 돌아와 전말 앞에서부터 끝까지 상황 보고를 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하여 응서의 공을 치하하고 종일의 머리를 기에 달아 호령하더라. 여기 있는 내용 더 정확하게 아셨겠죠? 더 이상의 것도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문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그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고전 문학은 다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지요.